바람의 땅 제주. 섬에 뿌리 내린 모든 생명들은 세찬 바람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오랜 세월 채찍처럼 몰아치는 거센 바람은 유연한 오름의 곡선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주에는 오름의 곡선을 닮은 초가가 생겨났다. 제주의 초가는 제주 사람들이 거친 바람에 맞서며 때로는 순응하며 살아온 삶의 유산이다. 오랜 세월 제주인들의 보금자리로 이어져 온 초가. 초가는 가장 원초적인 주거 형태이자 제주 선인들의 삶의 애환과 슬기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제주 문화의 결정체인 것이다. 남제죽은 표선면 성읍 민속마을. 눈 내리는 날씨 속에 아낙네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음력 정월 초하를 앞두고 집줄 놓기가 한창이다. 제주 초가의 지붕은 들녘에서 자라는 띠를 사용하는데 1, 2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덮는다. 초가 지붕을 새로 가는 작업은 주로 음력 설 전까지는 모두 마무리한다. 하지만 올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려 작업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그래서인지 추운 날씨지만 아낙네의 손길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12월 달, 양력으로 12월 달 되면은 이렇게 줄 놔가지고 1월 달에 대부분 집을 다 덮습니다. 덮는데 올해는 눈이 너무 제주도 많이 와가지고 일기관계로 지금 이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냥 지금 이것도 언제 할 줄 몰라요. 구정 전에 못 합니다. 지금 며칠 남지도 안 하고. 그렇다면 제주 사람들은 언제부터 초가에 살기 시작했을까? 고대 중국의 사서 당회유에는 탐나구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그 나라의 왕의 성은 유리이고 이름은 도라인데 성왕은 없고 5부락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들의 집은 둥글게 돌담으로 둘러서 풀로 덮었다. 호구는 8,000가량 된다. 서기 7세기경 이미 제주에는 오늘날의 초가와 유사한 주거 형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지. 이곳은 기원전 2, 3세기경에 형성된 마을 유적으로 당시 마을의 모습이 복원돼 있다.
언제부터 초가가 주거 형태로 자리 잡게 됐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제주의 초가는 선사시대 음집 형태의 주거 양식에서 자연스럽게 제주의 자연과 기후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선사시대 제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주거 형태는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띠를 활용해 가지고 지붕을 얽은 움집 형태가 기본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제주 초가의 출현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러한 움집 형태에서 한층 발전된 주거 형태가 아마 초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의 초가는 제주의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돌이나 흙, 띠를 와 같은 재료를 활용해 가지고 제주 기후 환경에 적합하게 완성된 주거 형태가 아마 제주의 초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돌담에 숨은 듯 나지막한 키의 제주 초가. 오랜 세월 제주인과 함께 해온 제주 초가에는 부드러운 곡선미가 배어 있다. 그래서 초가는 늘 부드럽고 정겨운 이미지로 다가온다. 이런 제주 초가의 형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 해답은 제주의 자연 환경, 날씨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는 바람의 섬이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센 바람. 해안가든 중산간이든 제주에서 바람은 피해갈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었다. 그래서 제주 초가에는 거센 바람을 극복하려는 선인들의 슬기가 담겨 있다. 엎드린 듯 나지막한 초가 지붕. 초가를 감싸듯 높이 쌓은 돌담 역시 거센 바람 때문이다. 초가로 들어가려면 올레를 거쳐야 한다. 올레는 초가의 입구이자 마당으로 들어서는 공간이다. 제주 초가의 올레는 대부분 굽이진 곡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인 올레는 길고 또 S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첫째는 이제 바람길을 이제 차단해주고 이제 흩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집에 사는 그 집주인이 은둔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째의 기능은 역시 바람을 어떻게 이제 바람으로부터 어떻게 제 집을 보호할 것인가. 굽이진 올레를 지나면 비로소 초가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초가의 앉음새를 유심히 보면 입구에서 살짝 옆으로 비껴 앉아 있다. 올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옆으로 비껴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의 초가는 거센 바람이 불지라도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둥그런 곡선이 아름다운 초가 지붕. 육지부 초가의 지붕은 대부분 물매가 가파르다.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주 초가의 물매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비보다는 강한 바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강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줄도 촘촘히 메어 놓았다. 제주도의 그 초가 지붕은 지붕의 경사가 완만합니다. 이러한 것도 그 바람의 영향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그 집줄을 얽어매는데 촘촘하게 얽어매 가지고 바람에 그 지붕이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되겠고, 또 지붕의 제일 위에 쪽에 보면은 용마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데 용마루를 두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그 제주도 가옥의 특징인데, 이것은 그 바람에 대처하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람뿐만이 아니다. 제주는 연중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주 초가에는 비바람에 적응해온 모습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 제주 초가에는 처마 밑에 덧대어 만든 시설 하나가 있다. 풍채. 양쪽에 나무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풍채는 비바람이 칠 때는 이를 내려서 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 무더운 여름철에는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초가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판문이라 한다. 한 개의 널빤지로 된 판문은 구실잡밤나무로 만드는데 습기와 해충에 강해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문은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집 내부를 보호해준다. 초가의 창가에는 문초리란 것이 있다. 문초리는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도구다. 이렇듯 제주 초가에는 거친 비바람에 적응해온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제주의 초가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 역시 바람 때문이다. 한라산 북서부 지역의 초가 지붕은 남동쪽에 비해 물매가 낮고 집줄도 촘촘히 맨다. 겨울철 매서운 북서풍의 영향 때문이다.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남동부 지역과 북서부 지역의 집의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특징을 보면은 지붕의 물매가 북서부 지역에서는 남동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완만하고, 또 집줄의 그 줄 간격이 아주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처마의 내민 모습이 그 북서부 지역이 짧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고려해 가지고 풍채가 설치되는데 북서부 지역이 남동부 지역에 비해서 풍채가 더 적극적으로 그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닷바람 위에서 온 해안가 마을의 초가 덜담은 중산간 마을보다 높게 쌓였다. 바닷가는 염분 피해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해안가에서는 초가 내벽과 돌담에 인근에서 구하기 쉬운 둥근 자갈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폭설이 휩쓸고 간 제주의 겨울 들녘.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띠들이 쓰러져 있다.
육지부의 초가가 볏짚과 갈대를 주로 쓰는 반면 제주의 초가는 들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띠를 사용한다.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방수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해마다 동짓달이 되면 띠배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베어낸 띠는 말린 후 지붕을 덮고 집주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제주에서 초가 지붕을 새로 이는 작업은 정월 초하루 전까지는 마무리한다. 짧은 기간에 초가 지붕을 새로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에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했다. 초가가 많았던 시절, 지붕을 새로 잇는 작업은 주민들의 연례 행사였다. 띠를 베는 일에서부터 집줄 놓기와 지붕 잇기는 마을 사람들이 스느름으로 함께 작업했다. 이렇듯 제주 초가에는 마을의 공동체 문화도 담겨 있다. 제주에서는 2년 또는 해마다 초가 지붕에 새 띠를 덮는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꼴로 지붕의 낡은 띠를 모두 걷어내고 새로운 띠로 교체한다. 제주 지역에서도 기후에 따라 초가 지붕의 띠를 교체하는 주기가 달라진다고 한다. (40년) 넘게 초가를 지어온 현남인 할아버지께 그 이유를 물었다. 이 지붕 계속되는 건 옛날은 모관 근처는 이제 두에 하나 있는데 우리 정의만큼은 이 장마가 심으입니다. 여름 마가 심어가지고 이 새하고 모두가 많이 썩어버려. 그래가지고 이 매해 한 해 이거 잃어가는 거다. 잃어가도 이 집을 많이 잃어지면 한 10년 정도 잃어지면 또 이거 다 거저 자쳐다 또 새로 일고 그런 거다. 새 띠로 지붕을 덮은 후에는 집줄로 바둑판처럼 촘촘히 얽어 놓는다. 집줄은 지름이 5cm 정도의 굵은 줄로 띠로 꼬아서 만든 것이다. 이곳 돌문화공원에서는 제주의 전통 초가를 재현해 만들었다. 그렇다면 제주의 초가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을까? 집을 만드는 순서는 주춧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 도리와 볼을 가지고 뼈대를 만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제일 위에 종도리를 이제 만든 다음에 지붕을 씌우게 됩니다. 지붕을 씌우게 나면은 내벽에서 벽체와 창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일정한 집의 틀이 만들어지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덧벽을 만들어 가지고 집의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짓기의 방식은 제주만이 아니고 우리 전 국토의 전통적인 가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육지부의 초가와 유사하지만 제주의 초가의 겉모습은 여러모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제주의 초가는 거센 바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방의 초가보다 키를 낮추었다.
지붕의 높이는 물론 마루 높이도 낮춘 것이다. 또 제주의 초가에는 외벽이 있는 이중벽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그 닭들이 여기에서 밤에 겨울철 그 제주의 밤을 거센 비바람은 새기도 하고 체감 온도를 더욱 하는 떨어뜨린다. 이러한 그래서 보온과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벽 밖으로 외벽을 덧댄 것이다. 현대 제주도의 주택은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풍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바람이 집 안으로 쉽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데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 바람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 벽체 밖으로 다시 덧벽을 대어 가지고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제주도의 기온이 높지만은 그 겨울철에는 체감 온도가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 집안 내부로 관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주도에만 있는 전통 가옥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가의 내부 역시 육지부와는 다른 구조를 지닌다. 취사용 아궁이와 난방용 아궁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제주의 초가에서 취사는 부엌인 정지에서, 난방은 굴목에서 따로 이루어진다. 취사와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육지와는 다른 형태다. 원래 제주 전통 초가에는 굴뚝도 없었다. 이쪽에 이제 골목인데 굳이 굴뚝이 없어도 대부분의 연기는 바람이 많은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또한 굴뚝이 없어 가옥 내부의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한국의 일반적인 전통 가옥은 그 취사와 난방, 즉 밥하는 거하고 우리 온돌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게 되면 방 또한 따뜻하게 되는데 제주도의 집은 취사와 난방, 즉 밥하는 것과 이 온돌 구조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굴뚝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고 또 자유로운 평면을 구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초가의 특징 가운데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온돌이 없다는 것이다. 온돌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지만 이에 제주 초가에는 온돌이 없었다. 벼슬아치 외에는 온돌이 없었다. 땅을 파 구덩이를 만들고 돌을 메워서 그 위에 진흙으로 발라 마르면 그 위에서 잤다. 제주의 백성집은 모두 다섯냥 집인데 마루를 깔아 대청을 삼고 그들은 없었다. 다만 검지를 깔아서 따뜻하게 했다. 불과 200년 전인 18세기까지만 해도 제주의 민가에는 온돌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온돌 문화는 18세기 이후 한반도 문화와 함께 뒤늦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초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그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다. 애월읍 봉성리의 한 초가. 두 할머니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 초가의 주인인 진옥자 할머니. 진 할머니는 이 초가에서 3대째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 시아르방이 치순지. 직접
응. 씨아르방 살고 우리 씨아방 살고 우리 손주 살고 3대 살아. 그것에 이제 폭도 시절 넘어내 이 정도 이제 그것도 한 50년 넘자해서 이제 뭐. 그 시절 넘어 나가 이더라. 오십 년 넘게 초가에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소일거리가 있다. 초가 뒤편에 자리한 우영밭을 다듬는 일이다. 우영은 제주 초가에 있는 텃밭을 말한다. 제주 사람들은 이 우영에서 무, 상추 등의 채소를 꽉껐다. 옛날부터 이제 우자띠 영 만원도 신경 먹고 너말 성키도 허영 먹고 경해주게. 성키 때 허정하면 성키 옛날 너머령 학은 만원영 무수영 갈았다. 그런 거 허먹 먹은 거 우영. 우영은 자급자족의 경제적 공간인 동시에 제주인의 부지런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우영은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바쁜 노동일에서 손쉽게 찬거리를 장만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가게 비용까지 줄여나가는 제주인 특유의 근면함과 절약 정신이 배어있는 생활의 공간인 것이다. 제주 선인들의 근면함과 생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 초가에는 한 귀퉁이에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가 있다. 통시에는 인분을 먹어 지우는 돼지를 키웠고 돼지의 분뇨는 밭의 거름으로 사용됐다. 통시는 인분을 처리하는 동시에 가축을 기르고 거름을 생산하는 일석삼조의 슬기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다. 제주에는 화장실 대신 과거에는 통시 혹은 돼지를 기르는 통이라고 해서 도통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버릴 것이 없는 심지어는 대변이나 소변 같은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런 지혜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 선인들의 슬기는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비롯됐다. 척박한 자연 환경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하는 근면함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삶은 제주 초가에 잘 반영돼 있다. 제주 초가는 일반적으로 안거리와 밭거리 두 채로 구성된다. 가옥의 내부 구조를 보면 중앙에 상방이 놓여 있다. 상방은 오늘날의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상방 양쪽으로는 안방에 해당하는 큰 구들과 자녀방에 해당하는 작은 구들이 자리해 있다. 한쪽 끝에는 부엌에 해당하는 정지가 있다. 정지와 상방 사이에는 찬장 등을 놓아두는 챗방이 자리하고 있다. 큰 구들 뒤에는 곡물을 저장하는 고팡이 있다. 이 가운데 고팡은 단순한 저장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팡은 제주인들의 대표적 정신의 하나인 존양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그 자체가 힘들어도 제주 어머니들은 고팡 살독에 한 줌의 곡식이라도 비축해 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함인 것이다. 제주 특유의 존양 정신은 미래를 대비하는 제주 어머니들의 강인한 생활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 어머니들의 강인한 생활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는 물이 귀한 섬이었다.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던 촘항. 그리고 부엌 입구에는 물판과 물허벅이 놓여 있다. 지금 여기 물허벅, 이게 물구덕, 그리고 이 아래 있는 이 돌로 된 것이 물팡인데요. 제주는 과거에 그 식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바닷가에서 샘이 용출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멀리 가서 물을 길어 왔기 때문에 이 물 깃는 일이 부녀자들이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런 집집마다 이 물판과 물허벅이 있고 그랬습니다. 물허벅을 지고 물을 나르는 것은 언제나 제주인들의 몫이었다. 또한 척박한 환경으로 제주의 여인들은 더욱 고된 일상을 보내야 했다. 육아와 집안일은 물론이고 밭일과 바닷일을 오가며 힘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것이다. 이렇듯 강도 높은 노동은 자연스럽게 여성을 배려한 초가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부엌과 마루 사이에 위치한 채빵. 채빵은 제주도 민가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곳이다. 채빵은 바쁜 제주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제주 초가는 여성을 배려한 가옥 구조가 돋보인다. 제주도 여성들이 이제 상당히 척박한 환경 하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밭일하랴, 물질하랴, 모든 그 생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전부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옥 구조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집에 들어와서 보면은 가사노동 공간이 상당히 집약되어 있습니다. 부엌과 채빵과 고팡이 공간이 한데 몰아져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이렇게 동선이 짧아집니다. 게다가 집 바로 뒤에 또 우영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즉각 이제 채소도 해와서 요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그 여성을 배려한 그 공간이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나드는 동선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초가에는 제주만의 독특한 가족 공동체 문화도 보여준다. 지금 상방, 삼방, 마루를 중심으로 하면서 제주의 초가에는 안커리와 밭커리로 구분된 주거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쪽에도 또 구들 공간이 있죠. 안커리는 부모 세대가, 밭커리는 자식 세대가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리고 자식 세대가 자녀가 생기게 되면 보다 넓은 안커리로 옮기고 밭커리는 노인 세대가 살게 된다. 제주도 가족은 한 울타리 안에서 안거리에는 부모님 가족,
밖거리에는 결혼한 아들 가족이 살아가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한 울타리 안의 공동체 생활이지만 철저하게 경제 생활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따로, 며느리 따로, 부엌과 고팡을 따로 하면서 식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안거리에는 노부부만 남게 되고 밖거리에는 아들 부부가 자식이 낳아져서 촌살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밖거리에 있던 아들 부부가 안거리로 옮겨가게 되고 안거리에 살던 노부부 아니면 노모 혼자 있게 되면 밖거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 가족은 그 규모가 크면 안거리를, 규모가 작으면 밖거리를 산다라고 하는 지극히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안거리와 밖거리 두 세대는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곳간과 부엌을 따로 쓴다. 즉, 경제적으로는 별개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안팎거리 두 세대는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부엌이 서로 엇갈려 위치하고 있다. 이는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서로 그 부엌, 지금 저희들 말로는 정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엇갈려 있습니다. 서로 그 경제 활동이 다르고 서로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 그런 그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존중하기 위해서 그 선조들의 그 슬기와 지혜가 여기서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팎거리 문화는 육지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효를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로 하여금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안목과 자립심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세월을 앞서간 선인들의 슬기가 돋보인다. 이러한 안팎거리 문화는 제주인들의 자주성 확립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제주 초가에는 독특한 마을 공동체 문화도 깃들어 있다. 제주의 초가에는 대문이 없다. 대신 정랑이 자리에 있다. 정랑은 본래 소나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집안에 사람의 부재 중임을 알리는 역할까지 했다. 통나무를 다듬어 만든 정랑은 주로 3개가 사용된다. 한 개의 정랑만 걸쳐 있으면 가까운 곳에 갔으니 금방 돌아온다는 뜻이고 2개가 걸쳐 있으면 반나절 정도의 부재 중임을 뜻한다. 그리고 3개가 모두 걸쳐 있으면 장시간 사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랑은 나무 세 토막에 의한 신호 하나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선인들의 창조력을 살펴볼 수 있다. 정랑은 마을 사람들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제주 초가이 올레에 이래 정주목이 있고 정랑을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말이 마당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쳐놨는데 제주에는 과거부터 거지도 도둑도 또 대문도 없는 그 산무의 미풍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상징적 대문이 바로 이 정랑인 셈이죠. 제주 선인들의 지혜와 독특한 문화가 깃들어 있는 제주 초가.
하지만 지금 제주 초가의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제주 초가가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때이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지붕 개량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 초가는 화재에 취약하고 비위생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초가를 가난과 그 시대의 상징이자 칩으로 여긴 것이다. 초가집을 없애자는 당시 새마을 운동 노래의 가사는 이러한 면을 잘 보여준다. 30년 전까지는 그 제주도 가옥의 경관은 초가 경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그 초가집이 점차 사라지고 그 스레트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데는 그 국가의 경제 발전과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사라져간 초가. 이제 남아있는 초가들조차 그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집줄 대신 고무줄로 엮은 초가 지붕이 있는가 하면 차각막을 덮은 초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구조는 초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지붕은 슬레이트로, 풍채는 양철판으로 변한 모습도 남아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마을 공동체 문화가 희미해진 지금 예전처럼 매년 집줄 놓기와 지붕 잇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저희 제주도에서 집을 지을 때는 이 집을 짓는 일이 아주 큰 일이어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래서 정초할 때부터 그러한 집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줄을 이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그 잡아당겨주고 메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되다가 이제 그러한 그 공동 협동체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바뀌면서 집을 지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결 방법이 하나로 반영구적인 재료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재료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료는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초가에서 스레트 양철집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주 전통 초가의 변화는 민속마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1984년 국가지정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된 성읍 민속마을. 이곳에는 모두 400여 채의 초가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를 바르거나 창틀을 교체하는 등 전통 초가의 모습을 잃어버린 집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랜 세월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제주 초가이지만 오늘날 살아가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초가를 보존해야 하지만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오늘날 제주 초가가 처한 현실이다. 이쪽 그 초가 집들이 많이 이제 변형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멘트를 바른다든가. 그래서 이 보존과 또 이제 그 개량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이쪽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고 이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하나의 고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북제주군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 돌문화공원. 이곳은 제주 초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돌문화공원에서는 제주의 전통 초가를 복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시관 한 동만을 제외한 52동의 건물을 모두 제주의 전통 초가 형태로 만들었다. 초가 양식의 건물을 통해 선인들의 지혜와 교훈을 되새기게 하는 동시에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독특한 이미지를 선사하기 위해서다. 비단 돌문화공원뿐 아니라 제주 초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활용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제주 초가의 건축 양식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문화와 지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응하는 연구와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전반적인 생활 문화가 녹아 있는 것이 추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제를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제주도의 초가는 제주도의 문화의 전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대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주도 초가가 가지고 있는 그 건축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그 안에 녹아 있는 전통 생활 문화의 교훈적인 인자들을 탐색해내 가지고 이것을 현대 생활과 접목시키는 작업, 이것이 초가가 가지고 있는 또 색다른 시각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집니다. 오랜 세월 제주인의 질박한 삶이 배어 있는 제주 초가. 제주의 초가는 선인들의 애환과 슬기가 깃들어 있는 제주 문화의 결정체다. 이제 우리는 제주의 초가를 보존하는 동시에 초가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선인들의 슬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접목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초가를 단순한 주거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가치의 요람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제주 초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인 것이다.